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입니다. 저자는 곤도 마코토, 출판사는 더난 출판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진찰한 우리가 암은 묻어난 병이다. 마지막까지 정신도 또렷하고 몸도 비교적 움직일 수 있어서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다. 다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하고 의기투합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번 책은 그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암보다는 자연사를 권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100세 고령자가 수만 명이나 있습니다. 사후에 해부를 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전립선 암만 해도 80대 남성의 90%가 가지고 있습니다. 암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래 살다가 편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암을 멀리 하다는 뜻 외에도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암을 잊고 무시한다. 암을 치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개하는 30가지 습관은 가장 평온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어른이 앓는 병은 대개 노화라는 자연현상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치료의 부작용과 후유증은 고통스럽고 심각합니다. 물론 나도 암이나 병이 발견되어 치료로 고생하다 죽는 것은 딱 질색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지 40년. 나는 의사를 멀리한다. 건강검진 등을 받지 않는다. 약을 먹지 않는다 등 이 책에서 말하는 30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암을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과 죽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을 선고받고 똑같이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이로 사망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암인데도 왜 운명이 갈릴까요? 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암을 낫게 할 텐데 왜 죽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할까요? 암은 진짜와 가짜가 있어서 진짜 암은 아무리 빨리 발견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치료가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이죠. 나는 대학병원의 의사가 된 뒤 한동안 유방암 환자에 대해 항암제 치료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내 치료가 틀렸다고 반성하며 의학 논문을 수천 편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형암, 즉 위암이나 유방암 등 암의 90%를 차지하는 일정하게 단단한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암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닮았어도 분명하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나는 그것을 각각 진짜 암과 유사암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암의 뿌리는 단 한 개의 암 줄기 세포입니다. 줄기 세포의 전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암이죠. 이것은 일단 생기면 바로 혈액을 타고 간과 폐, 뇌 등으로 퍼져서 잠복합니다. 인간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암이 5년에서 20년에 걸쳐 1cm 이상 커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전이는 암이 1mm 이하일 때 온몸에 흩어지며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암은 아무리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도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히려 치료로 암이 기승하기 시작해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사암은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없어서 목숨을 빼앗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커지지도 않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요컨대 진짜 가짜를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암을 무조건 제거하고 쳐부수는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암 방치를 선택한 수백 명의 위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를 25년 넘게 진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고용암은 진짜도 가짜도 가능한 한 방치해서 상황을 보다가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것을 경감시키는 완화 케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컨대 치료가 아니라 증상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고 돈도 들지 않는 연명 방법입니다. 이 책은 하지 않아도 될 치료로 사망하거나 겪을 필요도 없는 통증과 부자유에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 암에 걸리지 않는다, 발견하지 않는다, 치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의사 만다 료쿠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년도 더 전에 초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수영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대학병원의 소화기 외과 의사로 17년간 일하며 수많은 암 환자의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담당해왔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켜보기를 수차례, 지금은 방향을 전환해 재택 완화 케어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것, 중단하는 것은 절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오래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어서 목숨과 관계되지 않은 종양을 암이라 부르지 말자,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나 치료가 몸을 아프게 하고 암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환자를 공포로 내몰기 때문이다 라는 요지의 토론도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데 건강검진이나 단기 입원 종합검사에서 암이 발견된다면 대개는 유사암입니다. 치료할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피가 섞인 가래나 기침,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과 함께 발견된다면 진짜 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는 가능한 한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사선이나 라디오파, 스턴트 등의 대처요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앞으로 의사를 찾게 된다면 충치, 골절, 밖에서 큰 출혈을 일으키거나 기절 등을 해서 병원에 실려간 경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암에 당황하지 않는다. 세포의 생김새가 나쁘면 암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인 2명 중 1명은 살아있는 동안 언젠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가짜인 유사암이 많습니다. 암 진단이 암의 정의가 아니라 세포의 생김새를 기준으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운 병변이 발견되면 병리의가 병리 진단을 합니다. 생체 검사로 세포를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생김새를 봅니다. 세포의 크기, 모양, 배열 등을 확인해 생김새가 나쁘다고 판정되면 악성종양, 즉 암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김새가 좋지 않은 세포가 실제로는 전혀 문제없고 반대로 잘 정돈된 생김새의 세포가 흉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판정하기 어려운 세포도 많습니다. 그러나 병리의는 생김새가 조금만 나빠도 암으로 진단해서 외과의에게 전달합니다. 외과에서도 의심스러운 것은
전부 암으로 해두라고 합니다. 매해 다양한 검사기구가 만들어지며 보다 작은 병변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 암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 시점에 다른 장기에 전이되어 잠복해 있어서 나올 수 없는 진짜와 내버려둬도 죽지 않은 가짜가 뒤섞여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발견되는 암의 90%는 유사암입니다. 가령 유방 엑스선 촬영만으로 발견되는 유방암, 흉부 CT 검사만으로 발견되는 폐암, 전립선의 PSA 검사만으로 발견되는 암, 작은 경부 상피 내암 등 그런 부분을 살펴봅시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없는데 발견되는 암은 90% 이상 유사암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더 이상 커지지 않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의학계에서는 가짜암의 존재가 자주 화제에 오르며 사람을 죽이지 않는 암에는 다른 이름을 붙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든 일본에서든 암이 발견되면 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제거하면 거의 100% 낫는다. 치료하지 않으면 손해이다. 항암제를 없애자며 치료 의욕이 넘칩니다. 의료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죠. 또 환자도 암 검진으로 초기에 발견이 됐다. 작을 때 깨끗이 제거했으니까 앞으로 5년간 재발하는 일이 없이 건강할 것이다. 행운이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무해한 유사암을 발견해 의미도 없이 몸을 상하게 해서 손해를 입었는데도 말이죠. 일본에서는 종양이나 염증을 암으로 진단해서 자궁과 위를 제거하거나 항암제 투여로 고통을 받다가 일찍 죽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불문하고 고용암은 서둘러서 치료하지 않는 것이 정답인데 자신의 암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이 환자가 가장 알고 싶은 문제입니다. 가령 암세포가 커져서 피부를 찢고 나오는 유방암은 진짜 암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덩어리가 퍼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것의 피부만 찢어져 얼굴을 내미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봐도 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부에 침륜해도 전이 되지 않는 유사암이 있습니다. 또 폐암이나 자궁암은 침륜하면 호흡곤란이나 요독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을 진정시키면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유사암입니다. 그리고 위장의 악성 림프종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제거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암이 아니라 만성염증일 것입니다. 이렇듯 진짜 보이는 유사암이 꽤 있는 반면 갑자기 증상을 일으켜 전이가 발견되는 흉폭한 진짜암도 있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다라는 말을 듣고 복용하기 시작한 약은 지금 당장 내려놓읍시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혈당치를 낮추는 약으로 수명이 늘었다는 자료는 전무합니다. 오히려 암이나 뇌경색, 치매,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오랜 시간 복용한 약은 중단해도 한동안 약효가 지속되므로 급격한 악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일주일에 한 종류씩 줄여봅시다. 약을 끊은 사람들은 오전에는 늘 멍했는데 아침부터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음식 맛이 느껴지니 밥이 맛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는다. 혈관성 치매 초기 증상이 사라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살이 빠지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나의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를 찾는 환자가 식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물어보면 암이 기승하지 않는 식사, 체력을 키우는 식사를 정리한 종이를 건넵니다. 요컨대 지나치게 살을 빼서는 안 되고 고루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암뿐만 아니라 만병을 멀리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암이 기승하지 않게 하고 체력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암이 정상세포를 밀어내고 퍼지기 때문에 세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체력,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조금 살을 찌워서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현 및 채식 등의 살이 빠지는 식사요법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우유나 고기, 기름, 설탕 등을 먹으면 암이 악화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헛소문입니다. 가장 신경 써서 섭취해야 되는 것은 세포를 복원하고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몸에 흡수되기 쉬운 동물성 단백질을 먼저 섭취해야 합니다. 체력을 만드는 지방도 중요합니다. 식욕이 없을 때는 몇 번에 나눠서 먹어봅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것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완전식품 달걀입니다. 나는 달걀을 좋아하는데 특히 달걀 프라이와 카스텔라, 푸딩처럼 달걀을 듬뿍 사용한 간식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달걀은 비타민C 외에도 영양소를 완벽하게 갖추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달걀을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든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달걀과 쿠키를 먹어서 117세까지 살았다. 이탈리아 에마 모라노 할머니가 생전에 밝힌 장수 비결입니다. 할머니는 젊을 때 빈혈로 몸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달걀 섭취를 권했습니다. 그 후로 90년 넘게 날달걀 2개와 달걀 프라이 하나, 즉 하루에 3개의 달걀을 먹었고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마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는 달걀, 쿠키, 그리고 레드 와인으로만 끼니를 때웠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 수치 모두 이상적이었습니다. 편식을 해도 영양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컨디션이 나쁠수록 죽 같은 담백한 식사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 체중이 줄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에서는 지나치게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높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메머드가 살았던 시대부터 줄곧 탄수화물, 채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여기에 적응한 게 자신의 몸이죠.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에 충분한 살과 지방이 필요합니다. 살집이 있으면 큰 병에 걸리거나 식욕이 없는 날이 이어져도 자신이 저축한 영양분을 이용해 병과 싸우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살을 저축해둡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제균하지 않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제균하면 위암을 막을 수 있다는 가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최근 연구를 참고하여 자세히 조사해보면 위암에 의한 사망은 줄일 수 없으며 막을 수 있는 것은 무해한 유사함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장 점막의 자리를 잡고 독소를 분비해 위염과 유궤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서식하는 위장 점막에는 만성염증이 생겨서 세포의 생김새가 암과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점막암으로 진단이 됩니다. 균을 없애면 염증은 사라지고 위장 점막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병변이 줄어드는 것이죠. 사실 위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최근 50년간 연령이나 헬리코박터와 관계없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도
젊은이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 실험 결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을 재균한 사람들은 재균하지 않은 사람보다 총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재균에는 강한 항생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이 있을 때는 얌전했던 다른 균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균 교대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이 심한 장염을 일으켜 물설사가 이어지고 복통과 고열, 반원형으로 부풀어 오르는 위막이 생겨나는 위막성 대장염을 일으키는데 증상이 격렬합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고령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하면 식도암을 초래하기 쉽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위 점막이 정상이 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 장을 건강하게 한다. 몸은 소우주라는 말이 있듯 우리 몸은 천체와 조화하면서 존재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의 기본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신체 리듬을 만드는 것이죠. 아침 식사를 기점으로 하면 되는데 일어나서 아침 햇볕을 쬐고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만으로도 체내 시계가 재설정되어 몸이 깨어나고 활동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이때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날이 밝았다는 그 사실이 뇌와 내장과 근육에 전해져 스위치가 켜집니다. 변비에 걸리기 쉬운 사람,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장을 흔들어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체내는 입에서 위, 장으로 이어지는 터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입으로 섭취해서 위에서 일부 분해된 음식이 내려와 다시 분해 흡수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체내 면역세포의 60에서 70%가 모여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서 염증의 문제가 없으면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고 병원체도 접근하지 못해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 건강 습관입니다. 따뜻한 물과 요구르트, 바나나, 그리고 전신운동. 장내 환경 개선과 변비 완화를 위한 아침에 하기 좋은 몇 가지 습관을 추천합니다. 1.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신다. 내장이 따뜻해져서 대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변도 묽어집니다. 여름에는 냉수도 괜찮습니다. 2. 화장실은 여유 있게 들어간다. 조금 일찍 일어나 여유를 갖고 화장실을 사용하면 장도 긴장하지 않아서 쾌변으로 이어집니다. 3. 요구르트 플러스 바나나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 요구르트와 바나나는 맛도 좋고 장내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콤비입니다. 정장작용이 있는 유산균, 식이섬유, 올리고당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대 영양소에 더해 바나나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마그네슘, 칼륨 등 요구르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영양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4. 복근 운동을 습관화한다. 운동을 통해 변을 밀어내는 복근을 단련합니다. 가령 양치질을 할 때 등 시간을 정해두면 매일 습관으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복근 운동이므로 가능한 한 계단을 이용합시다. 5. 땀이 날 정도로 전신 운동을 한다. 출근할 때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빠른 속도로 걷는 등 생글생글 운동을 하는 것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변비약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변비약에 대장 점막을 자극하는 하제, 즉 설사를 하게 하는 약의 성분과
변의 수분을 양을 늘리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약의 자극을 받아 변이 부드러워지고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차례고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개운함에 빠져서 개성약을 복용하면 어느새 그 자극에 익숙해지고 순식간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좀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변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13번째 습관. 고기도 당질도 거르지 않는다. 몸이 빼빼 마르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60대 남성이 외래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혈액검사인 PSA 검사로 전립선암이 발견된 환자입니다. 전형적인 유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흑빛의 유령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거순요법에 모든 것을 건 상황이었죠. 이는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 주장한 식이요법으로 동물성 단백질, 지방, 염분을 섭취하지 않는다. 곡류는 미정백의 전리품과 현미로 제한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주스를 매일 2에서 3리터 마신다. 이런 식으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나는 당장 염분과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그렇게나 좋아하던 장어도 이제는 몸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사쿠라자와는 처음으로 주장한 마크로바이오틱, 즉 음식을 버리는 것 없이 통째로 먹는 것, 이런 사상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현미채식이 기본으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사요법입니다. 후두암으로 사망한 이와마노 기요시로, 췌장암으로 사망한 스티브 잡스도 매크로바이오틱의 신봉자였습니다. 참고로 사쿠자라와는 심근경색으로 74세에 사망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저영양 상태로는 몸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고기나 유제품은 암의 먹이가 되니까 현미채식이나 단식으로 영양을 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설명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영양을 끊으면 정상세포가 먼저 약해져서 암에게 꺾여버립니다. 암은 피부를 찢을 만큼 난폭하기 때문이죠. 진행암 환자 가운데도 내게 비밀로 하고 현미채식이나 단식을 했다가 급격히 암이 퍼져 순식간에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인간의 조상은 맹수가 먹다 남긴 죽은 동물의 고기나 타조알을 먹었을 것입니다. 약 1만 년 전에는 사냥과 소를 가축화해서 젖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목숨을 유지해왔습니다.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본 내 설문조사를 살펴봐도 채식주의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고기나 생선, 달걀,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포함하고 있고 몸에서 흡수되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하면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도 흡수율도 낮은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기나 달걀, 유제품만 먹으면 체력이 생기고 체중을 감량할 수가 있다거나 당질 제한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질 제한의 전도사로 불리는 일본의 논픽정 작가 가라야마 히데키는 61세의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후에도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순식간에 살이 빠지고 혈당치도 정상이 된다라는 말과 함께 여전히 인기입니다. 탄수화물과 그 유도체를 말하는 당질은 밥과 빵, 면, 과자나 과일, 감자와 고구마, 근체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포도당은 몸의 뇌의 연료로 쓰이는데 부족하면 이를 눈치챈 몸이 저금을 꺼내 쓰듯 근육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거기서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요컨대 당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심장도 근육 덩어리죠.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17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해서 당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특히 남성은 암과 심혈관 질병에 걸리기 쉽고 전체 사망률이 20에서 30% 상승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당질 제한식, 즉 저탄수화물식을 하는 27만 명 이상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장기간에 걸친 당질 제한은 사망 위험률을 높이며 건강에 대한 효용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습관 14. 염분 섭취를 줄이지 않는다. 사실 염분이 부족한 사람이 더 일찍 죽습니다. 일본인은 염분을 많이 섭취한다. 염분 섭취를 줄이면 암과 고혈압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벌써 반세기 넘게 염분을 줄이려는 압력이 일본 사회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분과 암, 고혈압과의 관계는 지금도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미국 고혈압 학회에서 상을 받은 의학 박사 아오키 규조는 수분 결핍은 생명을 빼앗는다. 일본인 고혈압 환자 중 98%는 소금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물과 소금은 공동으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해서 체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고 칼륨과 연계해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돕고 신경 전달과 영양 소화 흡수를 돕는 등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합니다. 물과 소금 중 어느 한쪽이 부족해도 탈수와 현기증, 정신장애, 심부전, 혼수 등이 일어나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릅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나트륨을 빼앗기고 염분 부족은 열 중증과 관계되는 그러한 이유 탓에 물뿐 아니라 소금도 보충해야 합니다. 물과 소금은 몸에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는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까닭에 과다 섭취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고혈압과 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성인은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미만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예로 들자면 면은 2g, 국물에는 4g 전후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물 대부분을 남긴다 해도 이후로는 온종일 염분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죽음합니다. 또한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연동해서 체내의 균형을 유지하므로 칼륨 함량이 많은 생채소, 감자나 고구마, 두부, 해조류, 과일 등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에 과하게 파고들지 않는다. 무리한 체중 감량, 격렬한 운동, 히트쇼크로 목숨을 잃습니다. 건강에도 중형이 중요합니다. 공자가 인덕에 최상위를 두었던 중형처럼 과거나 부족함 없이 적당히 균형 잡힌 삶은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정상세포가 약해져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관도 막히기 쉽습니다. 추운 욕실에서 욕조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히트쇼크가 일어나 심한 경우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일이건 과하게 파고들면 몸에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도 평소에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계에 의지하기보다는 바지벨트가 꽉 끼면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몸을 움직여야겠다고 의식을 합니다. 반대로 헐거우면 케이크도 오케이 하는 식으로 식단을 조절합니다. 운동은 적당히 걷는 일에 유의하며 매일 아침 반려견과 30분 정도 산책을 즐깁니다. 지하철역에서는 가능한 한 계단을 이용하죠. 비타민 D가 암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노르웨이의 합동연구팀도 햇빛에 대한 노출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비타민 D와 암 예방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D는 골다공증을 예방시켜줍니다. 그리고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관계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생선과 달걀, 버섯 등의 식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햇볕을 적당히 쬐기만 해도 충분한 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 햇볕을 쬐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10에서 20분 정도 소매를 살짝 걷어올리고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로도 마쳤습니다. 뒤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입니다. 저자는 곤도 마코토, 출판사는 더난 출판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진찰한 우리가 암은 묻어난 병이다. 마지막까지 정신도 또렷하고 몸도 비교적 움직일 수 있어서 평안하게 죽을 수가 있다. 다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하고 의기투합해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번 책은 그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암보다는 자연사를 권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100세 고령자가 수만 명이나 있습니다. 사후에 해부를 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전립선 암만 해도 80대 남성의 90%가 가지고 있습니다. 암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래 살다가 편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암을 멀리 하다는 뜻 외에도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암을 잊고 무시한다. 암을 치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개하는 30가지 습관은 가장 평온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어른이 앓는 병은 대개 노화라는 자연현상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치료의 부작용과 후유증은 고통스럽고 심각합니다. 물론 나도 암이나 병이 발견되어 치료로 고생하다 죽는 것은 딱 질색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지 40년. 나는 의사를 멀리한다. 건강검진 등을 받지 않는다. 약을 먹지 않는다 등 이 책에서 말하는 30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암을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과 죽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을 선고받고 똑같이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이로 사망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암인데도 왜 운명이 갈릴까요? 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암을 낫게 할 텐데 왜 죽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할까요? 암은 진짜와 가짜가 있어서 진짜 암은 아무리 빨리 발견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치료가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이죠. 나는 대학병원의 의사가 된 뒤 한동안 유방암 환자에 대해 항암제 치료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내 치료가 틀렸다고 반성하며 의학 논문을 수천 편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형암, 즉 위암이나 유방암 등 암의 90%를 차지하는 일정하게 단단한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암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닮았어도 분명하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나는 그것을 각각 진짜암과 유사암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암의 뿌리는 단 한 개의 암 줄기 세포입니다. 줄기 세포의 전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암이죠. 이것은 일단 생기면 바로 혈액을 타고 간과 폐, 뇌 등으로 퍼져서 잠복합니다. 인간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암이 5년에서 20년에 걸쳐 1cm 이상 커졌을 때입니다. 그러나 전이는 암이 1mm 이하일 때 온몸에 흩어지며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암은 아무리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도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히려 치료로 암이 기승하기 시작해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사암은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없어서 목숨을 빼앗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커지지도 않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요컨대 진짜 가짜를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암을 무조건 제거하고 쳐부수는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암 방치를 선택한 수백 명의 위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를 25년 넘게 진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고용암은 진짜도 가짜도 가능한 한 방치해서 상황을 보다가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것을 경감시키는 완화 케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컨대 치료가 아니라 증상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고 돈도 들지 않는 연명 방법입니다. 이 책은 하지 않아도 될 치료로 사망하거나 겪을 필요도 없는 통증과 부자유에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 암에 걸리지 않는다, 발견하지 않는다, 치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의사 만다 료쿠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년도 더 전에 초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수영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대학병원의 소화기외과 의사로 17년간 일하며 수많은 암 환자의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담당해왔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켜보기를 수차례, 지금은 방향을 전환해 재택 완화 케어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것, 중단하는 것은 절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오래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어서 목숨과 관계되지 않은 종양을 암이라 부르지 말자,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나 치료가 몸을 아프게 하고 암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환자를 공포로 내몰기 때문이다 라는 요지의 토론도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데 건강검진이나 단기 입원 종합검사에서 암이 발견된다면 대개는 유사암입니다. 치료할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피가 섞인 가래나 기침,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과 함께 발견된다면 진짜 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는 가능한 한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사선이나 라디오파, 스턴트 등의 대처요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앞으로 의사를 찾게 된다면 충치, 골절, 밖에서 큰 출혈을 일으키거나 기절 등을 해서 병원에 실려간 경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암에 당황하지 않는다. 세포의 생김새가 나쁘면 암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인 2명 중 1명은 살아있는 동안 언젠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가짜인 유사암이 많습니다. 암 진단이 암의 정의가 아니라 세포의 생김새를 기준으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운 병변이 발견되면 병리의가 병리 진단을 합니다. 생체 검사로 세포를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생김새를 봅니다. 세포의 크기, 모양, 배열 등을 확인해 생김새가 나쁘다고 판정되면 악성 종양, 즉 암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김새가 좋지 않은 세포가 실제로는 전혀 문제 없고 반대로 잘 정돈된 생김새의 세포가 흉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판정하기 어려운 세포도 많습니다. 그러나 병리의는 생김새가 조금만 나빠도 암으로 진단해서 외과의에게 전달합니다. 외과에서도 의심스러운 것은 전부 암으로 해두라고 합니다. 매해 다양한 검사기구가 만들어지며 보다 작은 병변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 암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 시점에 다른 장기에 전이되어 잠복해 있어서 나올 수 없는 진짜와 내버려둬도 죽지 않은 가짜가 뒤섞여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발견되는 암의 90%는 유사암입니다. 가령 유방 X선 촬영만으로 발견되는 유방암, 흉부 CT 검사만으로 발견되는 폐암, 전립선의 PSA 검사만으로 발견되는 암, 작은 경부 상피 내암 등 그런 부분을 살펴봅시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없는데 발견되는 암은 90% 이상 유사암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더 이상 커지지 않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의학계에서는 가짜암의 존재가 자주 화제에 오르며 사람을 죽이지 않는 암에는 다른 이름을 붙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든 일본에서든 암이 발견되면 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제거하면 거의 100% 낫는다. 치료하지 않으면 손해이다. 항암제를 없애자며 치료 의욕이 넘칩니다. 의료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죠. 또 환자도 암 검진으로 초기에 발견이 됐다. 작을 때 깨끗이 제거했으니까 앞으로 5년간 재발하는 일이 없이 건강할 것이다. 행운이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무해한 유사암을 발견해 의미도 없이 몸을 상하게 해서 손해를 입었는데도 말이죠. 일본에서는 종양이나 염증을 암으로 진단해서 자궁과 위를 제거하거나 항암제 투여로 고통을 받다가 일찍 죽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불문하고 고용암은 서둘러서 치료하지 않는 것이 정답인데 자신의 암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이 환자가 가장 알고 싶은 문제입니다. 가령 암세포가 커져서 피부를 찢고 나오는 유방암은 진짜 암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덩어리가 퍼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것의 피부만 찢어져 얼굴을 내미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봐도 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부에 침륜해도 전이 되지 않는 유사암이 있습니다. 또 폐암이나 자궁암은 침륜하면 호흡곤란이나 요독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을 진정시키면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유사암입니다. 그리고 위장의 악성 림프종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제거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암이 아니라 만성염증일 것입니다. 이렇듯 진짜 보이는 유사암이 꽤 있는 반면 갑자기 증상을 일으켜 전이가 발견되는 흉폭한 진짜암도 있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다라는 말을 듣고 복용하기 시작한 약은 지금 당장 내려놓읍시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혈당치를 낮추는 약으로 수명이 늘었다는 자료는 전무합니다. 오히려 암이나 뇌경색, 치매,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오랜 시간 복용한 약은 중단에도 한동안 약효가 지속되므로 급격한 악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일주일에 한 종류씩 줄여봅시다. 약을 끊은 사람들은 오전에는 늘 멍했는데 아침부터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음식 맛이 느껴지니 밥이 맛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는다. 혈관성 치매 초기 증상이 사라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살이 빠지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나의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를 찾는 환자가 식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물어보면 암이 기승하지 않는 식사, 체력을 키우는 식사를 정리한 종이를 건넵니다. 요컨대 지나치게 살을 빼서는 안 되고 고루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암뿐만 아니라 만병을 멀리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암이 기승하지 않게 하고 체력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암이 정상세포를 밀어내고 퍼지기 때문에 세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체력,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조금 살을 찌워서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현 및 채식 등의 살이 빠지는 식사요법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우유나 고기, 기름, 설탕 등을 먹으면 암이 악화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헛소문입니다. 가장 신경 써서 섭취해야 되는 것은 세포를 복원하고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몸에 흡수되기 쉬운 동물성 단백질을 먼저 섭취해야 합니다. 체력을 만드는 지방도 중요합니다. 식욕이 없을 때는 몇 번에 나눠서 먹어봅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것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완전식품 달걀입니다. 나는 달걀을 좋아하는데 특히 달걀 프라이와 카스텔라, 푸딩처럼 달걀을 듬뿍 사용한 간식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달걀은 비타민C 외에도 영양소를 완벽하게 갖추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달걀을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든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달걀과 쿠키를 먹어서 117세까지 살았다. 이탈리아 에마 모라노 할머니가 생전에 밝힌 장수 비결입니다. 할머니는 젊을 때 빈혈로 몸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달걀 섭취를 권했습니다. 그 후로 90년 넘게 날달걀 2개와 달걀 프라이 하나, 즉 하루에 3개의 달걀을 먹었고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마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는 달걀, 쿠키, 그리고 레드 와인으로만 끼니를 때웠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 수치 모두 이상적이었습니다. 편식을 해도 영양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컨디션이 나쁠수록 죽 같은 담백한 식사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 체중이 줄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에서는 지나치게 마른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높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메머드가 살았던 시대부터 줄곧 탄수화물, 채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여기에 적응한 게 자신의 몸이죠.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에 충분한 살과 지방이 필요합니다. 살집이 있으면 큰 병에 걸리거나 식욕이 없는 날이 이어져도 자신이 저축한 영양분을 이용해 병과 싸우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살을 저축해둡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재균하지 않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재균하면 위암을 막을 수 있다는
가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최근 연구를 참고하여 자세히 조사해보면 위암에 의한 사망은 줄일 수 없으며 막을 수 있는 것은 무해한 유사함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은 위장 점막의 자리를 잡고 독소를 분비해 위염과 유궤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이 서식하는 위장 점막에는 만성염증이 생겨서 세포의 생김새가 암과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점막암으로 진단이 됩니다. 균을 없애면 염증은 사라지고 위장 점막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병변이 줄어드는 것이죠. 사실 위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최근 50년간 연령이나 헬리코박터와 관계없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도 젊은이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 실험 결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을 재균한 사람들은 재균하지 않은 사람보다 총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재균에는 강한 항생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이 있을 때는 얌전했던 다른 균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균 교대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이 심한 장염을 일으켜 물설사가 이어지고 복통과 고열, 반원형으로 부풀어 오르는 위막이 생겨나는 위막성 대장염을 일으키는데 증상이 격렬합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고령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하면 식도암을 초래하기 쉽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위 점막이 정상이 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통해 장을 건강하게 한다. 몸은 소우주라는 말이 있듯 우리 몸은 천체와 조화하면서 존재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의 기본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신체 리듬을 만드는 것이죠. 아침 식사를 기점으로 하면 되는데 일어나서 아침 햇볕을 쬐고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만으로도 체내 시계가 재설정되어 몸이 깨어나고 활동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이때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날이 밝았다는 그 사실이 뇌와 내장과 근육에 전해져 스위치가 켜집니다. 변비에 걸리기 쉬운 사람,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장을 흔들어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체내는 입에서 위, 장으로 이어지는 터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입으로 섭취해서 위에서 일부 분해된 음식이 내려와 다시 분해 흡수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장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체내 면역세포의 60에서 70%가 모여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서 염증의 문제가 없으면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고 병원체도 접근하지 못해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 건강 습관입니다. 따뜻한 물과 요구르트, 바나나, 그리고 전신 운동. 장내 환경 개선과 변비 완화를 위한 아침에 하기 좋은 몇 가지 습관을 추천합니다. 1.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신다. 내장이 따뜻해져서 대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변도 묽어집니다. 여름에는 냉수도 괜찮습니다. 2. 화장실은 여유 있게 들어간다. 조금 일찍 일어나 여유를 갖고 화장실을 사용하면 장도 긴장하지 않아서 쾌변으로 이어집니다. 3. 요구르트 플러스 바나나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 요구르트와 바나나는 맛도 좋고 장내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콤비입니다. 정장작용이 있는 유산균,
식이섬유, 올리고당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대 영양소에 더해 바나나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마그네슘, 칼륨 등 요구르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영양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4. 복근 운동을 습관화한다. 운동을 통해 변을 밀어내는 복근을 단련합니다. 가령 양치질을 할 때 등 시간을 정해두면 매일 습관으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복근 운동이므로 가능한 한 계단을 이용합시다. 5. 땀이 날 정도로 전신 운동을 한다. 출근할 때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빠른 속도로 걷는 등 생글생글 운동을 하는 것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변비약은 복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변비약에 대장 점막을 자극하는 하제, 즉 설사를 하게 하는 약의 성분과 변의 수분을 양을 늘리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약의 자극을 받아 변이 부드러워지고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차례고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개운함에 빠져서 개성약을 복용하면 어느새 그 자극에 익숙해지고 순식간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좀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변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13번째 습관. 고기도 당질도 거르지 않는다. 몸이 빼빼 마르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60대 남성이 외래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혈액검사인 PSA 검사로 전립선암이 발견된 환자입니다. 전형적인 유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흑빛의 유령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거순요법에 모든 것을 건 상황이었죠. 이는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 주장한 식이요법으로 동물성 단백질, 지방, 염분을 섭취하지 않는다. 곡류는 미정백의 전리품과 현미로 제한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주스를 매일 2에서 3리터 마신다. 이런 식으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나는 당장 염분과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그렇게나 좋아하던 장어도 이제는 몸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사쿠라자와는 처음으로 주장한 마크로바이오틱, 즉 음식을 버리는 것 없이 통째로 먹는 것, 이런 사상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현미채식이 기본으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사요법입니다. 후두암으로 사망한 이와마노 기요시로, 췌장암으로 사망한 스티브 잡스도 매크로바이오틱의 신봉자였습니다. 참고로 사쿠자라와는 심근경색으로 74세에 사망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저영양 상태로는 몸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고기나 유제품은 암의 먹이가 되니까 현미채식이나 단식으로 영양을 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설명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영양을 끊으면 정상세포가 먼저 약해져서 암에게 꺾여버립니다. 암은 피부를 찢을 만큼 난폭하기 때문이죠. 진행암 환자 가운데도 내게 비밀로 하고 현미채식이나 단식을 했다가 급격히 암이 퍼져 순식간에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인간의 조상은 맹수가 먹다 남긴 죽은 동물의 고기나 타조알을 먹었을 것입니다. 약 1만 년 전에는 사냥과 소를 가축화해서 젖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목숨을 유지해왔습니다.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본 내 설문조사를 살펴봐도 채식주의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고기나 생선, 달걀,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포함하고 있고 몸에서 흡수되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과 비교하면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도, 흡수율도 낮은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기나 달걀, 유제품만 먹으면 체력이 생기고 체중을 감량할 수가 있다거나 당질 제한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질 제한의 전도사로 불리는 일본의 논픽정 작가 가라야마 히데키는 61세의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후에도 당질 제한 다이어트는 순식간에 살이 빠지고 혈당치도 정상이 된다라는 말과 함께 여전히 인기입니다. 탄수화물과 그 유도체를 말하는 당질은 밥과 빵, 면, 과자나 과일, 감자와 고구마, 근체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포도당은 몸의 뇌의 연료로 쓰이는데 부족하면 이를 눈치챈 몸이 저금을 꺼내쓰듯 근육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거기서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요컨대 당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심장도 근육 덩어리죠.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17만 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해서 당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특히 남성은 암과 심혈관 질병에 걸리기 쉽고 전체 사망률이 20에서 30% 상승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당질 제한식, 즉 저탄수화물식을 하는 27만 명 이상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장기간에 걸친 당질 제한은 사망 위험률을 높이며 건강에 대한 효용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습관 14. 염분 섭취를 줄이지 않는다. 사실 염분이 부족한 사람이 더 일찍 죽습니다. 일본인은 염분을 많이 섭취한다. 염분 섭취를 줄이면 암과 고혈압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벌써 반세기 넘게 염분을 줄이려는 압력이 일본 사회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분과 암, 고혈압과의 관계는 지금도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미국 고혈압 학회에서 상을 받은 의학 박사 아오키 규조는 수분 결핍은 생명을 빼앗는다. 일본인 고혈압 환자 중 98%는 소금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물과 소금은 공동으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해서 체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고 칼륨과 연계해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돕고 신경 전달과 영양 소화 흡수를 돕는 등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합니다. 물과 소금 중 어느 한쪽이 부족해도 탈수와 현기증, 정신장애, 심부전, 혼수 등이 일어나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릅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나트륨을 빼앗기고 염분 부족은 열 중증과 관계되는 그러한 이유 탓에 물뿐 아니라 소금도 보충해야 합니다. 물과 소금은 몸에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는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까닭에 과다 섭취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고혈압과 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성인은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미만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예로 들자면 면은 2g, 국물에는 4g 전후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물 대부분을 남긴다 해도 이후로는 온종일 염분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죽음합니다. 또한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연동해서 체내의 균형을 유지하므로 칼륨 함량이 많은 생채소, 감자나 고구마, 두부, 해조류, 과일 등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에 과하게 파고들지 않는다. 무리한 체중 감량, 격렬한 운동, 히트쇼크로 목숨을 잃습니다. 건강에도 중형이 중요합니다. 공자가 인덕에 최상위를 두었던 중형처럼 과거나 부족함 없이 적당히 균형 잡힌 삶은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정상세포가 약해져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관도 막히기 쉽습니다. 추운 욕실에서 욕조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히트쇼크가 일어나 심한 경우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일이건 과하게 파고들면 몸에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도 평소에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중계에 의지하기보다는 바지벨트가 꽉 끼면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몸을 움직여야겠다고 의식을 합니다. 반대로 헐거우면 케이크도 오케이 하는 식으로 식단을 조절합니다. 운동은 적당히 걷는 일에 유의하며 매일 아침 반려견과 30분 정도 산책을 즐깁니다. 지하철역에서는 가능한 한 계단을 이용하죠. 비타민 D가 암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노르웨이의 합동연구팀도 햇빛에 대한 노출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비타민 D와 암 예방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D는 골다공증을 예방시켜줍니다. 그리고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관계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생선과 달걀, 버섯 등의 식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햇볕을 적당히 쬐기만 해도 충분한 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 햇볕을 쬐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10에서 20분 정도 소매를 살짝 걷어올리고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